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14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라고는 합니다만은, 그, 8주차 강의가 결강이 있었죠.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13주차입니다. 앞으로 남은 2주가 남아 있죠. 그래서 다다음 주에 이제 기말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공자의 정명사상에 이어서 오늘은 맹자의 그 왕도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도의 그 본질적인 의미, 이것은 무엇이냐? 그 맹자 철학의 핵심이 이제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도의 그 존재 원리인 바로 인의 예지라고 하는 사덕을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자각을 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 완성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맹자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올바른 길이다. 학문이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는 데 있을 뿐이다. 그래서 구방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에 거처하면서 의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큰 사람, 즉 대인이 바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야수적인 힘에 의한 정치 세계에서도 이러한 그 도덕적 지향을 가능케 하는 철학을 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철학의 근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맹자의 태도는 선한 사의 달성에 전적으로 선한 인간들의 본원적인 도덕적 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과 또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공자의 직접적인 이 계승자로 자임을 하면서 천하를 주유하죠. 예. 공자가 이제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맹자는 자신이 군주의 스승이 되어 군주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모든 인간이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각자의 주장만 옳다고 하는 그런 사이 이 광정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잘못 따위를 바로 잡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자신의 노력, 이것이 무모한 일이라고 비웃던 이 그런 그 제나라 변사인 순호곤에게 말하기를 이 천하가 도탄에 빠졌을 때에는 인의 도로서 구원하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는 손으로 구해내야 한다. 라고 이 한 말은 맹자의 그 철학적 관심이 구세의 정치 사상과 직결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모든 철학적 관심은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에 의한 그런 구세재민에 있었고 그것은 철학이 지내야 할 최상위 가치, 즉 인도실의 중심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맹자의 그 정치사상을 검토할 때 가장 주목할 부분이 뭐냐? 바로 군자의 도덕적 의지, 이 의지를 통한 세계 구원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왕도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래성을 정치 현실로 구현시키는 것으로서 특히 윤리 도덕적 의미가 바로 강한 거죠. 맹자의 왕도 사상 한마디로 말해서 인정, 어질인자 정치정자 인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천과 인간이 화해되고 정치 이상과 도덕 정신이 하나로 융합되고 그리고 인간 간의 그 상호 연관성, 이 그 연관성의 참된 의미가 바로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때 강조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바르게 한다.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도 바르게 하는 일. 그것인데 이것은 또한 바로 치국평천하의 그 실현적 구현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맹자가 군자의 몸가짐은 자신의 몸을 닦음으로써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망하라는 것은 바로 덕치를 주장한 공자와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맹자 정치 사상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윤리 도덕의 바탕을 둔 정치이고 그 특징이 바로 천도를 주체적으로 자각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왕도 정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맹자의 정치 사상은 인을 바탕으로 한 왕도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왕도는 패도와 대비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덕을 근본으로 하여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인정사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후 3대를 통하여 실현되었던 그 요순일의 성왕이 천하를 다스렸다는 덕치 사상으로서 맹자만의 독창적인 그 사상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죠. 왕도는 그 선진지와 일반이 공통적으로 오랜 역사를 통하여 추구한 그러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의 그 궁극적인 이상인 바로 대동사이를 정치하는 근본적인 바탕인 것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체계화시켜서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지심을 미루어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정치, 불인지정이죠. 이것을 촉구해서 인정의 근거와 그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맹자는 오직 인자만이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 어질지 않은 자가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그 지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왕도 사상은 인간의 그 천부적인 본성, 바로 인의를 바탕으로 가는 덕이 있는 자, 유덕자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인덕이라는 겁니다. 어진덕, 이게 핵심이죠. 인덕은 왕도의 피로 불가결한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가 왕도 정치의 그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바로 이 인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의 소생자로서 인간이 생리적으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품수한 그런 품어받은 천리, 즉 자아의 본질인 덕성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른바 패도를 배격하고 어진 사람은 그 사랑하는 바로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그런 꿈을 실현하려고 했던 맹자의 왕도 사상의 핵심적 논거가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그 도덕적 근거를 천도의 사상에 근거한 인성의 사덕에서 찾았던 것처럼 왕도 사상의 근거를 그야말로 남에게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인지심에서 바로 구했던 것입니다. 즉 그것은 공리적 계산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를 바탕으로 정치의 이상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는 덕으로서 인을 구현하는 정치, 즉 인정을 왕도로 이해하고 정의로운 군주의 마음에 뿌리박은 사덕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만 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편 것이죠. 맹자에 의하면 이익에 대한 이끝에 대한 고려에 기초한 이 패도는 이 천성, 즉 인애에 근거하고 있는 왕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왕도라고 하는 것은 인의 도덕으로 백성을 감화, 신복 시키는 그런 정치다.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나 감정 등을 이 바람에게 변화시키는 거, 마음으로 이게 스스로 복종하는 거죠. 감화돼 가지고 이것이 바로 감화신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화신복 정치인 거죠. 패도는 그렇지 않죠. 반대입니다. 무력, 경제력, 정치 권력 등으로 그야말로 백성을 굴복시키는 정치이기 때문에 이 힘과 강제를 신앙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치, 법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왕도는 덕과 백성의 자유의지에 의한 복종, 스스로 복종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야말로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의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선한 사회적 결과들이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도는 백성의 마음을 얻고 백성과 하나가 되는 그런 정치다. 그래서 주자도 덕으로서 인을 행하면 내가 마음에 얻는 것을 가지고 미루어 나가서 가는 곳마다 인이 아닌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도덕과 예를 중시하는 공자 덕치주의 개성으로서 생명은 존중의 그 인도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살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고 한 말과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말을 상기할 때 이 점이 바로 명백한 것이죠. 따라서 이 참다운 의미의 정치, 그것은 인간의 본래성 그 자체인 다른 사람을 참아 모질게 못하는 마음, 불인인지심을 널리 펴나가는 정치, 곧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의 도덕 구현을 통해서 안과 밖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고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근심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정치인 것입니다.
주역의 말을 원용한다면 백성을 바르게 다스려 이로써 왕노릇하는 일이며 또 이 고귀한 것을 비천한 것의 아래에 있으니 크게 백성을 얻는 일이다. 맹자가 국가나 군주보다도 백성이 더 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밝힌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의 소산인 것입니다. 요컨대 왕도 정치라고 하는 패도 정치처럼 이익과 무력을 앞세워 사람들을 억지로 따르게 하거나 지배하는 그런 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정치이며 또 일체의 인위적인 어떤 장식이나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인간의 본원적 심성의 바탕을 둔 그러한 그 많은 이 속에서부터 기뻐하고 복종하는 그런 정치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맹자는 왕도 정치를 통해서 인간을 단순히 통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인간 존재는 천명으로 주어진 자신의 본래적 덕성을 주체적으로 자각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자신의 인격적 완성은 물론 다른 존재 의미까지도 구현 완성시켜 줄 수 있다는 도덕적 존재라고 여겼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도의 그 철학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맹자는 그 공자의 인사상을 개성을 했죠. 그것을 확장을 해서 인의 예지라고 하는 사덕을 또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것을 이 인사상을 갖다가 인심과 인정이 그 이론으로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른바 왕도사상인 것입니다. 왕도사상은 인의 그 도덕적 정치적 구현이 주된 이 특징인데요. 왕도라는 것은 이익과 무력이 아니라 이 패도가 아니죠. 이 인의 도덕의 실천 구현을 통해서 백성을 감화, 침복시키는 그런 정치로서 이익 추구와 분리적 힘만을 숭상하고 인간의 내적 자아의 그 본질인 그런 독성을 무시하는 패도와는 질적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왕도는 맹자의 순수한 도덕적 동기와 이상이 투영된 그런 정치 사상입니다. 맹자는 왕도 정치를 통해서 지선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했고 그 철학적 근거를 인간의 본의적인 독성, 즉 사단설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로 성선설이죠. 공자의 인간 성품은 서로 비슷하다. 이 성상근이라는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는 이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입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맹자의 정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인 것입니다. 그것은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는 그 핵심적 준거이자 척도이기 때문이죠. 그 핵심이 바로 첫째,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본성, 즉 보편적인 인성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사람의 본성은 선하며 인성 자체는 본디 선한 덕의 가치를 갖고 있다. 셋째, 사람의 악은 후천적인 환경과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므로 교육과 교화의 작용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의 예지의 도덕심이 인성에 고유한 것이며 선천적이고 대제적인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 도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존엄성을 성립할 수 있는 근거로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도덕 주체이다. 그렇기에 이 맹자는 인의 예지의 도덕심을 모든 덕목 가운데 첫째가는 가치로 삼았고 특히 인의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의는 예와 지를 포괄하고 사덕을 대표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맹자가 강조하는 이 성선이라고 하는 것, 곧 선이라고 하는 이 측은, 이 소, 사양, 그리고 시비, 이 그 네 가지 보편적 가치를 자각하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자아를 반성하고 자신에 대한 마음을 미루어 남을 대하는 데 힘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자아를 확대하고 자아를 완전하고 선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맹자에 따르면 사람이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자각하는 것은 목전의 자각적인 생활 중에서 수시로 드러나는 일이며 이 역시 모두가 가치를 자각하고 구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도덕이 보편적이고 내재적이면서 자발적이고 자연적임을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심성 속에는 보편적인 선의지와 가치를 자각하는 의식이 바로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한 것으로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이 가치를 자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도덕적 각성과 능력이 있죠. 요구되고 또한 후천적인 학습과 그리고 그 이 단원이 또 넘어갔군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시스템을 잘 이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철학적 근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도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의 존엄성을 수립할 수 있는 그 근거로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그랬죠. 이게 도덕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자는 인의 예지 도덕심을 그 모든 덕목 가운데서 첫째 가는 가치로 삼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인의에 대해서는 또 더욱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앞서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편안한 집이라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그런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의라고 하는 것은 예와 질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 사덕을 대표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제 강조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측면, 이 측은지심과 소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 이 보편적 가치를 자각을 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은, 소호, 사양, 시비지심을 자각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목전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지금 여기에서 그런 자각적인 생활 중에서 수시로 드러나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고, 또 우리가 모두가 이 가치를 자각하고 구현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임노는 인의 도덕이 보편적이고 내재적이면서 자발적이고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 속에서는 이런 그 보편적인 선의 의지와 그런 가치가 이 가치를 갖다가 자각하는 그런 의식이 이미 내재해 있다. 심성 깊은 곳에 이미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주장은 반드시 우리가 가치를 자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 존재의 도덕적 각성과 능력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후천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맹자는 인간을 이제 크게 이 대체를 따르는 대인과 소인을 따르는 소인으로 구분됐다라고 앞서서도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심을 쫓아서 그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기르는 존심 양성이죠. 기르는 그런 사람이고, 소인은 그야말로 눈, 귀와 같은 이목 기관, 이런 이 감각기관, 오관에 따라서만 쫓아서 물욕에 추구하는 그런,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내 자신만, 내 주변만, 내가 원하는 바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추구하는 그런 물욕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소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인은 그야말로 이제 왕자를 가리키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고, 주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천택리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위와 아래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뜻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 이것은 군자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바로 이에 근거를 해서 모든 인간이 이 사덕을 주체적으로 자각을 해서 이를 실천하기만 하면 마침내 평천하의 그 세계를 기약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바로 이것이 이제 맹자 왕도 사상의 철학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도의 목표와 실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태어난 시대가 바로 춘추 시대라고 그랬죠. 그런데 맹자는 이제 그로부터 이제 100년 뒤에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전국 시대에 태어나게 됩니다.
전국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아주 극한 춘추 시대에서부터 춘추 전국 시대는 그야말로 난세라고 그랬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시기였고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나라 때 그 왕실의 그 봉건 세력이 그야말로 이 권위를 잃게 되게 됨에 따라서 제후들이 이를 계기로 패권 다투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광분하여 이 살인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오직 그야말로 자기 개인의 그 이익 추구와 힘의 대결만이 존재했었고 인간의 도덕성에 근거한 사랑이나 사회 정의 같은 것은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수하의 그 재난 속에서도 그야말로 사람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난제를 바로잡아 구제하고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인간의 도덕성을 근거로 한 인의 도덕의 구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맹자 자신의 그 궁극적 목표이면서 이상이 또한 그 인의 도덕의 이 실현은 곧 천명의 수행이며 왕도의 구현인 것이었습니다. 또 왕도 정치 구현의 실제적 수단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고유한 능력과 주어진 직책에 따라서 자기를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되고 보람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정치가 민생 문제의 해결을 선결적으로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민생의 그 안정과 그 교육을 통해서 이 백성 개개인들의 도덕적 심성 개발을 하는 것은 왕도 정치의 궁극적 목표죠. 그래서 이 치자는 다스리는 리더는 그야말로 반드시 양민 그리고 보민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안정되게 확실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에 그 교육제도를 수립해서 인간이 짐승과 다른 존재임을 알도록 각자가 천명으로 받은 이 도덕심을 개발, 각성시켜서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윤리적으로 정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은 그야말로 언제나 일정한 이 경제적 여건, 이걸 항산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죠. 일정한 재산이 있거나 그 생업을 우리는 이제 항산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여건, 항산이 허락되어야만이 자의 본질적인 덕성, 이 항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늘 지니고 있는 착한 마음, 항상 항자입니다. 항자가. 그것을 이 항심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하지 못할 때는 항심을 잃게 되어 죄를 짓고 형벌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기본적 자산, 기본적 일자리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그래야 그러한 그 착한 마음, 항심이 생기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도둑질도 하고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또 죄를 지면 또 형벌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항산과 이 항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관련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교양 있는 자를 제외한 일반 백성의 항심은 언제나 항산에 의존하고 또 그것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맹자가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어도 일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에 이르면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으면 일정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 일자리가 있어야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죠. 청년들이. 그래서 일자리가 있고 또 살 수 있는 기본적 어떤 그 재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이 확실히 이제 오늘날의 현실과도 그야말로 같은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데 이 경우에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생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항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언제나 가지는 그 보편적인 도덕심으로서 이 항심은 바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생업의 그 기반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이런 어떤 그 항심이 생기는 것이지 이런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단지 선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맹자는 도덕의 기반으로서 항상 못지않게 도덕 교육을 통한 인간 본래성의 그 개발, 확충을 강조했던 겁니다. 인간이 경제적인 풍요함 속에서 그것만 탐닉하고 사람된 까닭을 다하지 않는다면, 즉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본래적 덕성을 개발하고 실현하지 않을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서 마침내 금수와 구별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자의 왕도 정치에 있어서 경제 문제가 중요시되는 것은 단지 인의 도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최종 목표는 실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 근거, 즉 인간의 그 잠재적 도덕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고 실현해서 결국 이 사이가 도덕력이 생동하는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맹자의 이러한 이상들이 잘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그가 경제정치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정전법, 박세, 경영 등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맹자가 이익을 무조건 경시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편벽,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편벽이라고 하죠. 이 편벽된 사리사욕,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사리사욕, 즉 공익을 떠난 이익만을 배격했다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배제한다는 것은 곧 이 치자, 리더들이 이 개인적 욕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익은 백성과 나누어 갖고 욕구 또한 그들과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맹자가 사리를 배격하고 인과 의를 근거로 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을 역사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만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사랑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부의 공평 균등한 분배의 원리를 말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 리더들에게 인의 도덕의 참된 구현은 오직 그 여민동락에 있음을 강조하기에 이른 겁니다. 예컨대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한다면 이 치자가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러한 말, 이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가 사덕을 실현할 수 있는 자아 본래의 고유한 덕성을 구현하고 있는 존재인 만큼 백성의 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또 평등하게 향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백성과 치자와 이 사직 중에서 백성이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죠. 이처럼 맹자 왕도 정책의 근본 이념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민본주의 내지 의민주의, 백성을 위한 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맹자는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내 안에 갖춰져 있다라고 하고 이어서 자기 마음을 다하면 자기 본성을 알게 된다. 자기 본성을 알면 천명을 깨닫게 된다. 라고 해서 인간은 생리적으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도덕의 원리는 물론 우주 만물의 존재의 원리까지도 이 품수한 지극히 존엄한 도덕 주체이기 때문에 부단한 내적 성찰과 수신을 통해서 자신의 선한 본성을 다한다면 그야말로 천인합덕의 높은 정신적 상태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맹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백성을 귀중한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한 그를 근거로 해서 자기 정치 이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왕도 정치의 최종 목표는 인간 개개인으로 하여금 천부적인 덕성을 남김없이 드러내서 자기 자신의 완성은 물론이고 다른 존재의 의미까지도 구현 완성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집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정치적으로 완전하게 구현된 세계가 바로 예기라고 하는 그 책자 예언편에서 나타나는 거죠. 대동사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중용의 그 핵심을 이루고는 중화의 그 경지이고 대학의 그 지어지선, 지극히 선한 경지에 이르는 그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그런 상태, 이것이 지어지선의 그런 세계이고 주역의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는 이 그런 그 세계이면서 이 각정 성명 din 그런 세계이다. 각기 인성과 천명을 바로 한다. 그리고 사물은 각기 생긴 대로 성품과 사명을 받게 한다는 것이 바로 각정 성명인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중용에서 나오는 이제 중화라든지 대학에서 나오는 지어지선, 특히 이제 대학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은 이제 앞서서도 설명을 한 바가 있죠.
삼강 팔조목, 상강 팔조목, 상강이라는 것이 바로 대학에서 얘기하는 그 지어지선, 그리고 이제 이 신민이라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팔조목도 얘기를 했었죠. 일부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팔조목은 이제 그 국리, 진성, 감통이라고 하는 자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있어서 경물치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팔조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러한 대동사이라든지 각정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바로 맹자가 이를 인에 살면서 의에 따라간다면 이 대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굽이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요약을 했죠. 그래서 왕도정치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의 도덕의 구체적인 그 실천을 통해서 백성을 살리고 백성과 함께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다. 즉 차마 모질게 못하는 그 마음을 편안하는 정치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도정치의 구체적 방법론은 인간의 선한 단서를 개발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울러서 민생 문제의 그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아주 도탄에 빠져 있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비상의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일반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자리가 없고 그야말로 항산이 없다면은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의 사태와 아주 유사한 그러한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는 이 도덕의 기초로서 경제 문제를 다루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도 결국 경제가 파탄나고 문제가 된다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나면 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는 도덕의 기초로 경제 문제를 다루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그가 비록 이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의 도덕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 경제가 도덕보다도 앞서야 한다는 또는 그 경제가 도덕보다 중요한 위치에 점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맹자에 의하면 그야말로 왕도정치는 단순히 인간의 경제적 안정만을 추구하지 않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도덕적인 삶이다. 그것은 또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현실 정치보다 이 좋은 교육, 바로 선교의 그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것과 무관치 않은 것입니다. 요컨대 맹자의 그 왕도 사상은 인의 그 도덕적, 정치적 실천을 통한 대동사의 세계의 구현을 그 최고의 목표이자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대동세계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평무사한 정신과 물질적 안정 속에서 나와 너, 그야말로 이 치자와 그리고 이 국민들, 이 군과 민이 공생하고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는 사이, 즉 여민동락, 이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아의 최고 이상이 투영된 이 조화 화해의 세계로서 하나로 일치되는 그러한 세계인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륜적 조직의 기반을 둔 도덕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자는 왕도 정치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시대의 고통을 자기화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했던 이 천명사상,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의 그 천명사상, 이것은 중국 그 상고 이래로 계속 전승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신앙 형태인 그 경천사상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서 이 하늘이 만민을 생하였다, 만들어냈다 라고 하는 데서 이 그 천생증민의 그 사상에서 그 연원을 둔 것이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죠. 어, 그래서 이러한 그 천인의 그 생명적 연관성, 이것을 토대로 하는 그 상고시대의 경천사상의 유가적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 군왕, 왕, 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천명에 의해서 그 왕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유가 특유의 이 정치적 천명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로부터 한층 심화되어 천을 인간 성명의 근원으로 이해하는 이 도덕적 천명사상이 이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그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천은 이 종래의 경천사상에서 이해됐던 바와 같은 외재적이거나 어떤 초월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 성명에 내재한 것으로도 바로 나라고 하는 이런 그 인간 존재가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 근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 천인의 그 성명적 일관성의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천을 자아의 그 인격적 본질로 이해하는 이 도덕적 천명사상은 마침내 공자에 이르러서 더욱 심화된 인사상으로 체계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공자에 이르러서 인간의 인격적 본질이 자각되고 인간의 본래적 자아가 의식되어졌음을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동시에 그 보편적인 인간의 이념이 발견이 되었던 것이고, 유가의 그 사상이 고대 종교의 그 낡은 어떤 이 껍질, 이 구각을 벗어버리고 역사적 종교로 그 일신, 새롭게 변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공자의 청면 사상은 공자 자신이 처해 있던 이 시대와 몸담았던 그 개인적 현실에서 형성되고 조건 지어진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나 사상은 구체적 역사 안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또 존재의 의의를 획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자는 평민 생활의 절실한 그런 통감과 시대의 아픔을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확보한, 그리고 도덕교화의 방식을 통하여 그 고통을 제거하려고 한 시대의 하나의 선각자였던 것입니다. 공자의 천이해는 차사로 이어져서 중용해서 얘기하는 그런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사상이 바로 한 것이 바로 성이다, 천명지휘성이라고 하는 명제로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자의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다, 천생덕이어요 를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서 천명이 인간의 덕성을 단정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맹자 역시 이를 그 바탕으로 해서 차사의 그 천명사상을 보다 체계화하고 심화시켰던 겁니다. 공자가 차사를 통해서, 또 차사가 또 맹자를 통해서 또 그렇게 이어지고 해서 하나의 체계화가 되고 심화가 됐던 것이죠. 맹자에 따르면 자기의 마음을 다함으로써 진기심으로써 자기 본성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곧 하늘을 깨닫는 일이 된다. 이 경우에 천은 자아의 내적인 심화를 통해서 자각되는 내재적인 그런 천인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전통적 천관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천을 본래적 독성의 존재와 가치 근거로 규정하고 인간의 주체적 자각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존재로서 바깥에 마주 서 있는 그런 경험 대상으로서 삼을 존재가 이거나 인간 세계를 넘어서 있는 인격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한 초월적 존재가 아닌 바로 인간 자신의 본래적 인격성의 존거와 근거와 기준이라 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인 일관적 사고는 바로 천으로부터 품수한 덕성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내재하여 부여하고 있는 본질로 규정하고 모든 인간사를 판단 결정하는 유가 천명사상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덕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인의 예지죠. 사람을 다른 존재자와 구별되게 하는 가치 근거이자 사람을 도덕 주체이게 하는 그 인간의 덕성과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인의 예지, 이 사덕은 이 건의 원형 이정 사덕에 상응하는 덕목인 것입니다. 바로 그 주역에서 얘기하는 원형 이정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덕입니다. 인간은 이 사덕을 매개로 해서 인간의 그 본래성으로서의 그 인격성과 천도의 진리성이 바로 궁극에 있어서는 하나다, 하나도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의예지 사덕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구유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그러한 덕이면서 인간의 존재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유가 덕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키포인트인 핵심 키워드 인과 의로 요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자아 본질의 사랑의 원리이요, 또 의는 인간다운 삶의 길인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이때 의는 물론 크게 공정하고 크게 올바름, 지정이라는 거죠. 지극한 올바름을 힘써서 추구하려는 정의와 공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바로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의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정의로서 전체 속에서 피차를 너와 나를 공평하게 하고 마땅하게 하는 그런 올바름이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어떤 저스티스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덕성과 인륜관계, 사람이 지켜야 할 그 떳떳한 도리, 마땅한 도리가 바로 인륜관계죠. 이 인륜관계를 중시하는 인륜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사랑과 정의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